왜 좋아지냐? 자율주행차는 저는 무조건 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4배가 뛰는 거예요. 매년 10배 이상 나오는 종목들은 항상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성 바이오 로직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 어떻게 본다면은 바이오가 반도체가 한 축이고 바이오가 한 축인데, 네네. 그 삼성 바이오 로직스랑 삼성전자랑 약간 비슷하다라는 견해가 많이 있어요. 네네. 약간 좀 제조 중심이긴 하고, 네네. 반도체에서 성공했던 그 모델을 네. 약간 좀 바이오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도입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그 이 견해에 좀 동의를 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삼성전자랑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비슷하게 본다는 거는 정말 다른 관점인 것 같고요. 주가 차원에서 이제 뭐 워낙 말씀드릴 게 많은데 삼성은 좀 조심스러운 것도 너무 많고 너무 뭐 맞추기도 어렵고, 근데 주가 차원에서 봤을 땐 삼성의 DNA를 갖다 심은 건 맞아요. 심어서 잘 키운 것도 맞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만든 것도 잘 맞는데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100%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상장을 할 거예요. 언젠가 상장을 하겠죠. 네. 근데 그 상장을 과연 이 덩어리 큰 게 코스피에 상장하냐 나스닥에 상장하냐 이 차이일 것 같거든요. 이건 정말 개인적인데 미국에 상장하면은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겠죠. 저는 그런 컨셉으로 삼바로를 바라본다면은 바라보는 거지. 네. 뭐 수율을 맞춰서 뭐를 해서 뭐 공장이 4번째 공장이 됐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뭐 공부한 바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에요. 외국계 회사입니다. 각종 CEO부터 각종 모든 회의 뭐 이런 거 뭐 진행하는 거 다 외국계로 갑니다. 왜? 바이오는 우리나라가 아직 그 선진국이 아닙니다. 네. 반도체는 선진국이죠. 우리나라 선진국이 됐어요. 바이오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올라갈 그런 포텐은 큰 거죠. 왜냐면 그 삼성의 DNA도 있고 그 기술도 있었고, 근데 그대로만 했었으면은 이미 삼성 바이오로직스 만든 지 얼만데 1등 했었어야죠, 글로벌. 그거는 아직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주가 차원에서는 그런 이벤트나 이런 걸로 좀 봐서 해야 되지 않냐라는 게 있고, 아직까지 그 삼성의 지배구조에 대한 그런 좀 뭐 논란거리가 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못 가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삼성 생명도 그렇고 삼성 SDS도 그렇고, 네, 그런 부분들이랑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삼바로도. 네, 대표적인 CMO 바이오 회사일 수도 있지만 굳이 그게 너무 좋다고 해서 가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다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의 양대 축, 그러니까 삼성이 아니라 양대 축이 IT, 그러니까 IT는 이제 반도체일 거고, 네. 바이오. 네. 바이오 그 양대 축으로만 그냥 이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 저평가의 기준이 무엇이냐 네.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네. 그래서 네. 물론 여기 이 책에다가 또 열심히 이렇게 막 조사도 하시고 실제로 탐방간 기업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책에 실었다는 것 자체가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은 네. 좀 놓고 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한 업사이드 같은 경우에도 좀 상당할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그러면 한 업사이드를 물론 뭐 개별 기업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네, 네. 한 얼마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정하셨는지 그거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네. 굉장히 너무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그런데 저는 투자할 땐 이렇게 봐요. 네. 삼성전자 너무 좋은 회사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뭐 7만 원이라 치고 14만 원 간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시총이 지금 좀 많이 빠져갖고 400 몇 조인데, 우리나라 전체 시총이 2,000조 정도 돼요. 네. 삼성전자 시총이 7만 원 정도 언더 되면은 5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4분의 1이에요. 근데 지금 7만 원인데 14만 원 되면은 2,000조 중에 500조잖아요. 네. 근데 이 500조가 더블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건 힘든 더블 되기가 거죠. 쉽지는 않다고 봐요. 네네. 뭐 10만 전자는 갈 수 있죠. 왜냐면 기업이 계속 성장하니까. 근데 여기 나온 종목 중에 뭐 제가 좀 말씀드린 것 종목 중에 뭐 저는 셀바스 AI를 되게 좋아하는데 뭐 한 1,000억 정도 돼요, 밸류가. 지금 현재요? 네, 1,000억, 1,200억 정도 됩니다. 네네. 근데 많이 올랐을 때는 그게 한 2,000억 정도 됐어요. 그럼 똑같이 더블인데 이 삼성전자는 500조에서 1,000조 되는 거고 얘는 1,000억에서 2,000억 되는 거면은 과연 2,000억에서 5,000억 되고, 뭐 네페스, 뭐 여기도 좀 뭐 언급돼 있는 리노공업 이런 거, 대덕전자, ISC 이거 다 1,000억 밸류였었거든요. 옛날에. 예, 옛날에 1,000억 네네. 밸류, 2,000억 밸류였는데 이게
성공해서 5천억 밸류 되고 1조 되면은 그게 10배예요. 예. 저는 사실 주식 투자 하려면은 내가 원하는 수익률은 각각 다르긴 하겠지만 삼성전자를 가지고 내가 10배를 먹으려고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그쵸. 같고. 비현실적이죠. 예, 근데 이제 중소형주를 가지고 중소형 바이오나 뭐 2015년도 바이오 붐이 있었을 때, 18년도 바이오 붐이 있었을 때 다 10배, 20배 다 많이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내가 맞다고 하고 의미 있는 돈을 들어가서 10배를 먹을 수가 있으면은 내가 주식 투자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의 부를 잃었다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종목마다 너무 다른데 대형주가 가져가는 거 뭐 이제 중소형주가 가져가는 거. 저는 카메라 섹터도 굉장히 좋아해요. 카메라 섹터의 네. 대표가 LG 이노텍, 삼성전기예요. 그쵸. 네, 대형주는 양대 산맥이죠. 맞죠, 양대 산맥이죠. 근데 이제 중소형주로 내려가면은 뭐 자화전자, 나무가, 세코닉스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옵트론텍 뭐 이렇게 있는데. LG 이노텍, 삼성전기 너무 좋아요. 왜냐면 LG 이노텍 이번에 애플향 또 들어간다고, 이거 카메라 보면 지금 2개, 뭐 3개 정도 됐잖아요. 지금 뭐 4개까지 나왔고. 근데 뭐 애플향 들어가니까, 이거 원래 1개였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카메라 매출만 1,000억이었어요. 근데 4개가 되면은 그냥 단순 계산으로 4,000억 된 거예요. 근데 카메라가 왜 좋아지냐? 자율주행차는 저는 무조건 온다고 보거든요. 그쵸. 오겠죠. 올 거죠. 그러면 오면은 사이드 미러도 지금 일본은 카메라로 하고 있어요. 네, 사이드 미러가. 그러면 카메라가 2개가 더 붙어요. 근데 2개만 들어갈까요? 약간 앞뒤로 좀 더 넣고 하면 4개 정도.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된다고 하면은 지금 자동차에서 카메라가 4개가 있어요.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서라운딩 뭐 이렇게 해서 4개인데 최소 16개래요. 그러면은 그게 4배가 뛰는 거예요. 근데 차량용 카메라는 사람의 생명을 더 담보로 하니까 더 고가로 들어갈 수가 있고, 물론 저가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면적이 커지니까. 여기는 조그만 데다가 넣어야 되니까 비쌀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냥 단순하게 16배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려요. 그러면은 LG 이노텍,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냥 그런 개념이면은 4개만 들어갔던 게 16배니까 4배라는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냥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근데 이 뭐 LG 이노텍, 뭐 삼성전기, 뭐 이게 뭐 10조짜리, 8조짜리가 4배가 되는 게 빠르겠냐? 그 밑에 있는 세코닉스, 나무가 뭐 요런 자화전자 이런 들어갔던 데가 지금 5천억, 3천억, 1,000억인데 16배가 된다면 1조 6천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더 현실성이 있겠냐? 라고 했을 때는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여기서 이제 만들어갖고 또 납품하고 뭐하고 해서 산업이 커져가는 거고, 그게 태동돼서 없었던 게 새로 생겨서 가는 거니까, 저는 충분하게 더 좋아진다고 보거든요. 예. 나중에 안경도 카메라 같은 게 들어가지 않을까요? 스마트 글라스나 이런 거 봤을 때. 없는 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그런 기업이 사실 기업마다 이제 포텐셜이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논리를 적용해 본다라고 한다면 시가총액이 한 몇천억대 좀 작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조 단위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히 가능했고, 그렇죠. 한 10배 이상 오를 종목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네. 매년 10배 이상 나오는 종목들은 항상 있으니까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 찾아서 어찌어찌 해갖고 의미 있는 돈을 투자를 해서 버느냐가 제일 중요한 게임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걸 말하기 전에는 사실 왜 주식 투자를 하느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내가 이제 행복하게 살려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게 인생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는 게 제일 맞는 거거든요. 뭐 70대 어르신이 오셔갖고 나 이제 돈 너무 많이 벌려고 이제부터 저거 살게. 막 이거는 삼성전자에서 배당 받으시고 이게 훨씬 더 아주실 텐데. 네네네. 근데 이제 20대 친구가 와서 삼성전자로 나 지금 떼부자 되고 싶어요. 근데 얼마 있는데 매달 50만 원씩 납입하겠습니다. 근데 떼부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너가 결혼도 해야 되고 애도 낳고 집도 하려면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이 좀 길어졌죠. 좋습니다. 근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보시면 책에 보시면은 좀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같은 반도체 기업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잘 성장한다면은 분명히 이제 그 관련 뭐 소부장이라든지 맞습니다. 관련 밸류 체인에 있는 그런 기업들은 부각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반도체 관련 그런 기업들 명단을 쫙 적어주셨는데 자, 그 중에서 제가 좀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온 문구가 있더라고요. 아직 여기밖에 못 간 건가요? 근데 제가 이제 스킵을 할 거예요. 이 중에서 가격 조정이 오면 주저없이 살 기업이 있다 라고 해서 이 리노공업을 꼽아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종목단을 딱딱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그 리노공업이랑 ISC는 좀
그 마지막 패키징, 그 반도체를 다 하고 테스트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 테스트를 한다는 거는 소모품이거든요. 그래서 좀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 같고, 우리나라 그 반도체를 지금 다 말씀드리긴 좀 애매한데, 크게 봤을 땐 우리나라가 했었던 건 메모리 반도체예요. 근데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비해 너무 작아요. 근데 비메모리 반도체로 리노공업이랑 ISC가 들어가고 있어요. 새로운 시장에 캐파가 크게 들어가는데 거기다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다, 좋아질 거다라고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적도 실제로 좋아지고 있고, 근데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랐어요. ISC도 최근에 좀 올랐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노공업은 사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옛날부터 많이 봤던 네. 종목인데, 맞아요. 여기 영업이익률이 뭐 거의 한 40% 가까이 맞죠? 나오잖아요. 네. 어마어마하죠. 혹시 여기 탐방 가보셨나요? 탐방 갔죠. 예. 보니까 막 진짜 그 기술자들이 막 이렇게 막 손으로 막 이렇게 다 한다는데. 거기 그 연구까지는 못 봤고요. 네. 정말로 이 회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잘 하고 있냐 했는데 계속 그 다양한 쪽에 잘 레퍼런스를 받으면서 이게 그 OP 마진이 계속 빠져야 되는데 네. 빠지지 않게끔 유지를 잘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제조업이 그렇게 영업이익률을 높게 낼 수 있는지 참 삼성전자 궁금하긴 한데. 영업이익률 네. 반도체 부분 보시면 몇 프로인지 아세요? 훨씬 더 높아요. 네. 그 디램 쪽, 그 네. 메모리 쪽, 그렇죠? 네, 메모리 쪽은 훨씬 더 높죠. 네. 거기는 근데 대신에 약간 좀 업황에 따라서 업앤다운이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Q를 많이 가져가냐, P를 많이 가져가냐, 이제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런 왕자의 위치 있으니까. 근데 리노공업도 충분한 그 경쟁 기술은 갖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시장 자체가 너무 커지니까 네. 오히려 물량이 딸려갖고. 근데 이제 이거는 코비드 전에 제가 갔을 때는. 네. 코비드 이후에는 재고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회사마다 물론 이제 리노공업 ISC는 너무 좋으니까 사실은 좀 많이 올라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일단 좀 차치를 해놓은 종목이라서 리노공업은 특히. 네네. 그래서 저는 ISC를 좀 부각을 했던 거고. 예. 근데 리노공업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업이익률 굉장히 좋고, 그럴 수밖에 없는 시장의 캐파가 굉장히 커져가는 거예요. 근데 CEO도 그렇고, 그 밑에 있는 그 영업단도 그렇고, 그 기술 개발은 당연한 거고, R&D 투자 금액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고, 거기서 판로를 늘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네, 판로를 해외 쪽으로도 많이 늘리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상황에서 약간 좀 덜 올랐거나 아니면 최근에 그런 시장 상황 때문에 좀 많이 빠져가지고 좀 볼만한 그런 반도체 기업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반도체 기업으로 따로 딱 말씀드리긴 좀 애매한데 DDR5 쪽 섹터가 되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새로운 D램이 나오고 있는 추세인데 그거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게 최근에는 조금 올랐는데 대덕전자, ISC도 괜찮은 것 같고, 그다음에 카메라 쪽, 기판 이런 쪽이 하는 게 며칠 사이에는 올랐다 내렸다 좀 많이 하는데 BH 대표적인 게 이제 BH, 심텍 이런 것들은 되게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DDR5 쪽, 카메라 쪽, 아까 말씀드렸던 카메라 쪽, 그다음에 기판, PCB 업체. PC 업체들은 계속 성장하는 회사들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피어 그룹들을 계속 좀 비교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전반적인 sek터, 그러니까 오늘 날짜로는 전반적인 5월 초인데, 전반적인 그 섹터 분위기가 조금은 좋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아마 5월 10일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다음에 5월 중순이나 5월 말쯤이 페드에서 또 기준금리 이런 매크로적인 게 좀 나온다고 하면은, 그다음에 1분기 실적들은 다 나왔는데, 거의 다 나왔는데 이제 다 좋아요. 그럼 이제 올라갈 일밖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2분기도 실적 좋을 거거든요. 1분기가 보통은 IT 쪽이 다 비수기예요. 연말에가 좀 성수기고. 그럼 1분기 비수기, 2, 3, 4분기부터 올라가는 추세가 나오는 회사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쪽으로 좀 더 투자를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